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로 다양한 우리가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는 두 가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하계 장치, 하하계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액티베이터, 그 다음에 바이오네이터, 그 다음에 프랑켈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헙스트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제스퍼 점퍼, 그 다음에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들이 있겠죠. 물론 이런 장치들 외에 다른 또한 기능성 정형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레스트 디비전 1, 심하게 오버젯이 심한 증예들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만 될까요? 이는 간별 진단하고도 연관이 많았죠. 첫 번째 경우 A번처럼 하악은 정상인데 상악이 전방으로 위치할 수도 있고, 상악은 정상인데 하악이 후방 위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상악은 전방으로 위치하고 하악은 후방으로 위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악으로 후방으로 위치한 경우가 우리는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사용에 적응증이 될 것입니다. 즉, 상악이 전방으로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익스트라 오랄 어플라이언스, 쉽게 말해서 헤드기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하악을 전방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능성 악정형 장치,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전에는 이와 같이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상악이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만은 최근의 논문에 있어서는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한 증례가 더욱더 많다라고 합니다. 즉,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한 증례니까 우리는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쓸 가능성들이 훨씬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픽스드 어플라이언스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악 전치혈을 후방으로 늘리기 위해서 미니스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상악 전치혈은 후방, 하악 전치혈은 전방으로 하기 위해서 클래스2 일라스틱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2급 부정교합을 할 때 먼저 하악이 후방 위치한 거냐, 상악이 전방 위치하는 것을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악이 후방 위치한 경우에는 클래스2 하이앵글, 즉 하이앵글 클래스2라고 얘기를 하고 스티프한 POP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상악이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로앵글 클래스2, 노말 POP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후방으로 위치된 하악을 전방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그래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POP를 평탄하게 해주면 될 것이에요. 반면에 상악이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으로 위치하는 상악골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때 POP는 가능하면 유지를 하는 게 좋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펑셔널 어플라이언스의 적응증은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경우, 풀 클래스 2 또는 헬프 클래스 2. 그런데 비발치 증례이기 때문에 안모가 좋아야 되겠죠. 즉 H2H5에서의 안모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에 있어서는 비발치로 해야 되는 거니까 비발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들은 기본적으로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를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때 장치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의 경우 액티베이터의 장점은 맨 처음에 나왔던 우리가 얘기하는 펑셔널 어플라이언스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혀의 위치가 더욱더 낮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바이오네이터인 경우에는 액티베이터보다는 두께가 감소가 됐겠죠. 그런데 이 장치 또한 풀타임 웨어링을 해야 돼요. 반면에 프랑켈 어플라이언스는 입술과 뺨 쪽에서의 힘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혀의 운동이 자유롭게 되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장치는 액티베이터나 바이오네이터보다도 훨씬 더 장치가 크게 됩니다.
환자가 착용하기에 문제가 있겠죠. 반면에 헙스트, 그 다음에 제스퍼 점퍼는 우리가 얘기할 때 고정식 장치, 그 다음에 브라켓을 붙이면서 우리는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장치의 커다란 문제점은 환자가 좀 불편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가 옆으로 측방으로 이동할 때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오랄 하이진이 좋지가 않고 또 잘 부러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뺨 쪽에서 이리테이션이 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트윈블럭의 장점은 다른 장치들에 비해서 착용하기가 편안합니다. 또한 익스펜전 어플라이언스, 확대 장치를 첨가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장치의 커다란 문제점은 밥 먹을 때도 착용하는 24시간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게 커다란 문제점이 돼요. 그래서 2급 부종기압인 경우에 이와 같이 하악을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버티칼 디멘션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 스페이스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남은 충분한 프리 스페이스에서 치아를 정출을 하기 위해서 하악의 이와 같이 제2대구치가 정출을 하기 위해서 레진상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POP는 어떻게 될까요? 스티파해지게 돼요. 그러면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장치 좋습니다. 교합평면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저자는 교합평면 조절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써서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고경은 증가를 시키고 증가를 한 수직 고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POP는 또한 평탄하게 해주게 되면은 2급 부종기압 치료가 용이하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펑셔널 어플라이언스인 경우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하악골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생긴 공간에 하악의 치열이 정출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악의 치열이 직립이 되면서, 즉 전략적 레벨링에 의해서 직립이 되면서 이와 같이 POP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안정성을 얻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교합평면의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보다도 이와 같은 교합평면의 조절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 트윈블럭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경우는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젯 조절이 용이하게 됩니다. 아치폼을 얻기가 수월하겠죠. 또한 구치부의 반대 교합이 있는 경우에 또한 구치부 확장도 용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환자가 장치를 착용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게 되겠죠. 환자가 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우리가 버티컬 디멘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교정에 있어서는 상악의 구치가 정출이 돼서 하악이 후하방 회전을 해서 2급 부종기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급 부종기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버티컬 디멘션을 감소를 하게 합니다. 또한 기존 교정에서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POP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묘교정에 있어서는 전방부보다도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더욱더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스티프한 POP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감소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은 환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증가돼서 나올 수도 있고 감소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치부 쪽의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를 시키는 게 묘교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쪽의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고정식 장치, 즉 쉽게 말해서 브라켓이 좋을까요? 펑셔널 어퍼런스가 좋을까요? 펑셔널 어퍼런스가 좋을 것입니다. 특히 픽스드 어퍼런스에서 미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버티컬 디멘션의 증가가 아니라 버티컬 디멘션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가 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증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이는 엣지 투 엣지 프로파일을 보고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저자는 진단에서 이 시트를 강조를 해서 봅니다. 첫 번째가 신미를 보죠. 그래서 보시면은 2급 부정기압인 경우 상악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하악이 후방 위치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해서 엣지 투 엣지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와 같이 후방 위치한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전후방적인 관계가 좋아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버티컬 디멘션의 증가가 이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가 좋은 쪽으로 되는 수 있는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 보시게 되면 오버젯이 큽니다. CO 상태에서 인트라오랄 포토를 보게 되면 풀크레스트예요. 그래서 엣지 투 엣지 상태에서의 모습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엣지 투 엣지 상태에서 보면은 상악의 치열공 자체가 반대기압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상악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하악이 후방 위치에 한 증례가 되겠죠. 그래서 엣지 투 엣지의 모습을 봐서 만약에 돌출이 되어 있는 증례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상악골이 튀어나와 있는 증례가 됩니다. 물론 상악이 튀어나오면서 하악은 후방 위치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로어 엔테리어 페이셜라이트가 증가된 증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료 치료가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엣지 투 엣지에서의 모습이 좋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악이 후방 위치. 두 번째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부족한 증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증가를 시키니까 안모가 좋은 쪽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2급 부종기압을 보게 되면은 트랜스버스적으로 좁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급 부종기압에 비해서 2급 부종기압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구치 부위에 크라운 링괄 토크가 더 많이 가져 있고 아니면 인터캐네이드스가 감소가 되어 있든지 TPW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확장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중에서 확장이 가능한 장치는 트윈블럭이 제일 좋게 됩니다. 그래서 트윈블럭에서 상악의 익스펜전 장치를 하면서 상악골을 확장을 하면서 또한 전후방적인 관계를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큽니다. 이거를 엣지 투 엣지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교합을 컨스트럭션 바이스를 체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끄집어냈을 때 이와 같이 플랫한 POP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티프한 POP를 보이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증례가 치료가 용이할까요? 스티프한 증례가 치료가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6번 부위에 오픈코일 스프링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으로 경사도된 하악의 제2대구치가 직립이 되면서 상악의 치아와 접촉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반면에 플랫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모두 전체어를 이와 같이 정추를 통해서 우리는 구치부 교합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성교합의 체득이 중요합니다. 전후방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급의 견치관계, 그 다음에 엣지 상태의 바이스를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에 있어서는 정주항이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티칼로는 인터 인사이절 클리어런스가 2 내지 3mm 얻게 되는 게 좋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오버젯이 7mm 이상 큰 증례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7mm보다 작은 증례는 엣지 투 엣지 바이스로 하면 돼요. 근데 7mm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H2H 바이스라면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두 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끄집어 내놓고, 그 다음 전체 길이의 반 정도를 끄집어 내놓고, 그 다음에 트윈블럭을 액티베이션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이때 수직적인 버티컬 액티베이션의 양이 중요하게 됩니다. 전치부에서는 2mm, 소구치에서는 5 내지 7mm, 구치부에서도 2mm의 클리어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트윈블럭 바이트를 체득을 할 때 핑크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열궁 모양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환자 보고 연습을 하고 환자에서 이거를 다물게 됩니다. 보통 4mm 정도에서 스톱을 하게 돼서 전치부 쪽에서 이와 같이 클리어런스가 한 3, 4mm에서 스톱을 하게 되면은 근육의 힘에 의해서 이게 환자는 조금 악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2 내지 3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완성된 바이트는 찬물에 담그시면 되겠죠. 바이트 체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터 인사이즈널 클리어런스 2mm, 소구치 부위에 있어서는 5 내지 7mm, 구치 부위에서도 2mm의 클리어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경우에 여러분들이 클래스 2 디비전 1 증례가 됩니다.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됩니다. 환자는 스티프한 POP를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하악의 전치는 정출이 돼서 커브 오브 스피는 심하게 되고 하악은 후방 위치를 하게 된 증례가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증가를 시켜야 되고 POP는 평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증가는 한계가 있어요. POP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브 오브 스피를 우리는 평탄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악을 전방으로 나오게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제일 POP를 변화를 시켜줄 수도 있지만은 저자는 첫 번째의 경우 하악을 먼저 앞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트윈블럭이 되겠죠. 트윈블럭을 하면서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전략적인 레벨링은 6번 부위에 우리는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부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POP를 평탄하게 하고 커브 오브 스피를 레벨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가 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트윈 블럭을 하게 되면은 구강 내에서 보시면은 쉽게 우리는 견치 관계가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구치 부위들이 약간 치아가 긴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첩을 한 모습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맨디블라 프렌 앵글이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커브 오브 스피가 있었던 부분, 특히 가장 저위된 낮게 위치한 소구치 부위가 정출이 되면서 이와 같이 POP가 바뀌게 되면서 개선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트윈 블럭을 사용한 후 우리는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상악에는 우리는 확대 장치가 들어가니까 또한 전략적 레벨링을 하게 되니까 퍼스트 오더 밴드가 좋겠죠. 그 다음에 하악을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이와 같이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게 되니까 근심 경사도 된 하악의 제2대구치가 직립이 수월해지게 되겠죠. 또한 이와 같이 설측으로 쓰러진 치아는 확대 장치 또는 비발치를 통해서 협축으로 직립이 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윈 블럭을 사용하면서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트윈 블럭은 이와 같이 상하하게 다른 장치가 들어가게 돼요. 이것의 모디피케이션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상악만 확대 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상악의 4번과 6번에 아담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악의 4번과 6번의 아담스 크레스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방부 배열할 때는 4번의 아담스 크랩스프를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상하의 SME, 하악에도 슈와르츠, 즉 상하악 확대 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증례가 됩니다. 하악의 확대 장치를 할 때는 이와 같이 하악의 7번의 설측면까지 레진상을 해주는 것이 좋게 됩니다. 그 확대를 하면서 이와 같이 6번, 7번도 같이 직립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는 하악에 있어서도 4번과 6번 부위에 아담스 크레스프를 해주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례는 에시메트릭 트윈 블럭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바이트 블럭의 위치가 대각선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대 장치를 같이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환자 보시면은 정주항이 왼쪽으로 변이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모든 근육들이 이와 같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보시면은 하악의 레진상은 상악보다 전방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측도 전방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방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측 부분에는 이와 같이 갭이 생기게 됩니다. 갭이 생기는 거는 나중에 근육도 마찬가지, 근육이 자꾸만 잡아당기게 되니까 이와 같이 갭이 생기게 되는 거는 왼쪽이 개선이 쉽게 안 되게 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악의 레진상을 후방부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악의 레진상은 전방부에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와 같이 갭이 안 생기게 돼서 하악이 자꾸만 정조항이 좌측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에시메트릭 트윈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에시메트릭 트윈 블럭인 경우에 있어서는 정조항이 삐뚤어진 환자에 있어서 정조항을 먼저 맞춰놓고 우리는 상하악 교합을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트윈 블럭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고, 특히 상하악이 좁은 경우 또한 하악이 좁은 경우에 트랜스버스 프로브럼을 우리는 매니지하기가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엣지 투 엣지 바이스에서 얼굴이 좋아야 돼요. 환자는 오버젯이 크고 그 다음에 딥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하악의 전체열은 약간 이와 같이 철측으로 경사도되어 있는 증례들이 많이 적응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략적 레벨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적 레벨링 고정식으로 치료하는 경우 보게 되면은 전략적 레벨링과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략적 레벨링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6번 부위에 오픈 코어 스프링을 쓸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전략적 레벨링은 전방부를 배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6번 부위에 오픈 코어 스프링을 쓰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트윈 블럭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전방부 치아를 배열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치료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트윈 블럭을 사용을 하면서 고정식 장치, 브라켓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확대 장치를 하면서 브라켓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